안녕하세요, 이슈님들. 타로마스터 백서원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국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정치는 좀 어떻게 안정이 되는지, 경제 역시 안정이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사실 정치도 당연히 안정이 돼야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삶에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경제적으로 주식시장은 어떻고 부동산 쪽은 어떻고 달러는 어떻고 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년에 우리나라 전반적인 구분을 4분기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 우리나라 내년의 구군은요, 1분기에 되게 기뻐할 일이 생긴다. 저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탄핵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되게 행복해하고 기뻐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행복하고 기뻐하지만 나무에 달려 있었던 잎과 꽃은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만큼 뭔가 손실이 일어난 후에 기뻐한다는 건데, 저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김건희 여사도, 죄를 받고 해서 1분기에 국민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어떤 기뻐하는 운기가 2분기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구군이 되게 괜찮지만, 안타깝지만, 나무에 근데 잎이 하나도 없고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적으로는 아니면은 2분기까지는 그래도 국민들이 느꼈을 때 전반적으로 그냥 괜찮다.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흘러갈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년 3분기, 4분기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특히 내년 4분기가요. 너무너무 어둡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많은 분들이 내년에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내년에 정말 경제 위기가 온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4분기에 특히 엄청나게 좀 많은 분들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지 않고 제가 실제로 계속 구군을 봤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4분기에 되게 좋지 않다고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냐 내년 3분기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견딜만 하다? 그리고 분명히 국민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는 저는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마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좀 많이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내년에 정치 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의 정치 흐름. 자, 내년의 정치 쪽의 흐름은요, 진짜 1분기에 안정을 다행히 찾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뭔가 지금 혼란한 시국에서 이 모든 혼란함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이제 나라를 좀 많이 안정시켜주는 느낌.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되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2분기 때는, 정치 쪽이 진짜 좀 약간 가면 갈수록 많이 안정화되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 한 사람 대통령? 그러니까 권력자로 인해서 뭔가 상황이 많이 수습이 되고 많이 안정이 되고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권력 자체가 뭔가 이렇게 한 사람이나 한 당 쪽에 굉장히 몰려서 그런 힘으로 많이 안정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의 정치 쪽은 가면 갈수록 안정이 많이 되지만 3분기 때,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3분기라면은 7, 8, 9잖아요. 7, 8, 9월 달에 왜 또 이렇게 정치 쪽이 좀 시끄럽고 또 뭐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지금 이 계엄령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처벌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찌됐든 내년에 또 여름쯤? 7, 8, 9월에 되게 좀 시끄럽거나, 우리 국민들이 되게 슬퍼하는 얘기를 듣는다거나,
정말 정치 쪽에서 뭔가 좀 안 좋은 어떤 사건들이 또 터진다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그러니까 10월, 11월, 그러니까 7, 8, 9, 10, 11, 10이죠. 그러니까 4분기 겨울쯤 가서는 다행히 또 안정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 쪽은 가면 갈수록 많이 안정되고, 그러긴 하지만 내년 가을에 또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좀 많이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느낌인 거고, 또 정치 쪽에서 많이 혼란을 일으키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경제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좋아. 여러분들 제가 뽑으면서도 너무 슬픈데 경제 쪽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불길한 상황 속에서 자꾸 칼이 나오네요. 그리고 나무가 상처를 입는 게 나오네요. 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뽑았는데요. 내년에 정말로 경제가 안 좋습니다. 1분기 때 계속 불안해요. 계속 불안하고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좀 온 국민이 아마 이러다가 진짜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 무슨 IMF 터지는 거 아니야? 굉장히 다들 좀 불안한 마음 속에서 이 경제를 바라보는 게 느껴지고 실제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2분기 때는 진짜 우리나라 경제에 약간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대요. 근데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약간 딱 그냥 순간적으로 드는 느낌이 그런 거 있잖아요. 환율이 안 그래도 되게 높은데 내년 2분기 때 굉장히 또 고점에 환율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엄청 오르든 환율이 오르든 주식시장이 폭락하든 그런 어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되게 좀 위험한 불길한 그런 일이 내년 2분기에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3분기에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힘들어요. 지금 나무가 상처를 너무 많이 입어서 저는 이 나무가 항상 우리나라 경제로 보거든요.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상황이 너무 불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는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4분기에도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옵니다. 이거는 저는 우리나라 내부의 사정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전 세계적인 전반적인 상황에 의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좀 많은 영향을 받는다. 지금 나무가요 밑에 낭떠러지인데 낭떠러지 지금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온대요. 우리나라 나무에 이렇게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오면은 나무에 달려있던 잎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무가 온전히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경제는 너무 제가 이게 지금 순간적으로 뽑은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일관적으로 나올까요?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아까 전반적인 구근도 내년 4분기에 너무 안 좋다. 되게 힘들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제가 가면 갈수록 많이 어려운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뭐 부동산은 어떻고 달러는 어떻고 금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한번 봐드릴게요. 전반적인 우리나라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부동산 우선은 내년 1분기, 2분기는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거의 되지 않고요. 거래는 거의 되지 않는데 기존의 부동산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가격을 고수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래가 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있으신 분들은 굳이 싸게 집을 내놓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내년 1분기에는 은둔자인데 내년 2분기에는 여사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을 지금 받고 있냐면은 확실히 부동산 경기가 많이 얼어붙고 그리고 더 이상 버티지 못했던 분들이
좀 싸게 내년 2분기서부터 물건을 내놓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거는 경매로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는 느낌도 있고, 실제로 가격을 막 되게 높은 가격을 되게 고수하다가 못 참고 내년 2분기쯤에는 좀 가격을 낮춰서 좀 본인의 마음에 들진 않지만 가격 자체를 낮춰서 이렇게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아마 이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내년 3분기에는 실제로 거래가 좀 이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분기에는 그런 저렴하게 나온 물건들이 거래가 되면서 조금 부동산 시장이 조금 활성화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내년 4분기에는 그 상태로 좀 계속 유지가 되는 느낌이 있어서 아마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시점은 내년 2분기, 그로 인해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시점은 내년 3분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되게 또 궁금해하실 주식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나라 주식 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좋지 않을 것이다,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안 좋게 흘러가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요. 그러네요. 진짜 내년 1분기에 호재가 없어. 호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상황 그대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어도 오르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도 않고 안 좋은 상황 그대로 내년 1분기에 가는 느낌이 있고 2분기까지도 그게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현실적인 상황에 주식 시장이 발목이 잡혀서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그냥 정체된 느낌으로 계속 흘러가요. 주식 시장 자체가. 활발히 거래가 있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어쩌면 많이 떨어지는 느낌도 솔직히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가면 갈수록 바닥을 치는 느낌이 있고, 그나마 조금 오르는 거는 내년 3분기. 되게 신기한 게 아까도 부동산이 내년 3분기에 좀 거래가 많이 일어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식 시장도 내년 3분기에 너무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어떤 반대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때 주식 시장이 조금 오를 수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나 내년 4분기에 또 타워 카드가 나옵니다. 왜 자꾸 이렇게 4분기가 너무너무 안 좋게 나와요, 지금 또 주식 시장도. 방금 경제도 그랬고 국은 전체를 봐서도 그랬지만 내년 하반기가 너무너무 좋지 않았잖아요. 주식시장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아주 크게 한번 깨질 일이 있다. 그래서 내년 4분기에는 엄청난 폭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폭락이 있을 수 있고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여드린 이 흐름을 보시고 주식을 매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달러에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 환율이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쩌면 좋을까나. 자, 제가 봤을 때는요,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뽑을 때 어떻게 지금 카드한테 물어봤냐면요, 만약에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은 높은 카드, 그런 카드를 보여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빌면서 이 카드를 뽑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저지먼트 나왔죠, 스타 나왔죠, 엠프레스 나왔죠. 자, 계속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진짜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고환율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자체가 여항제가 된다는 거는 완전히 높게 올라가서 진짜 막 지금 우리가 현재 한 1500대 바라보고 있잖아요. 막 1600, 1700, 1800, 1900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3분기 때 완전 고환율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계속 올라갈 거예요. 계속. 네. 근데 내년 4분기 때
쓰리 오브 펜타클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때 뭔가 좀 그 달러가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고환율에서 뭔가 어떤 일이 생기면서 좀 조정을 받는 게 아닐까? 아까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내년 4분기가 뭐가 너무 좋지 않았고, 제 생각에는 내년에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올 거라는 어떤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 대공황이 내년 4분기에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어떤 경제가 아까 외부에서 엄청난 바람들이 4분기에 들어오면서 되게 힘들어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대공황이 온다면은 미국 달러가 떨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지 어찌됐든 4분기는 뭔가 확 달러가 그 고환율에서 좀 조정을 많이 받아서 안정되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라서 하여튼 간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요. 고환율로 내년 3분기까지 엄청나게 오를 가능성이 높고 4분기 때는 뭔가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세계 대공황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자, 금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금도 계속 올라가는지 한번 볼까요? 아니면 조정을 받는지. 금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에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2분기 때는 조금 조정을 받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락할 수 있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3분기 때는 다시 좀 오르지 않을까? 그러다가 4분기 때는 좀 다시 또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1분기에는 금이 굉장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뭔가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도 금을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아마 이게 금값이 진짜 2025년 1분기에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약간 조정받고 2분기에 조정받고 3분기에 다시 조금 오르고 4분기에 조정받고 이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제 리딩이 여러분들이 이제 2025년에 어떤 투자나 경제적인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